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부진을 털어내려는 듯 더더욱 강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0.6%대 상승세를 기록한 2032포인트로 회복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646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초반의 지수대로 다시금 회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캔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당히 5일선 밑을 하회하면서 후반 들어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55일선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를 복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에 탄력도가 약해지면서 하락폭이 컸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5일선 바로 위로 회귀를 하는 모습이죠. 1% 넘게 오른 646.77포인트 기록하면서 정고점 돌파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수급도 오늘은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워낙에 기관이 많이 팔았던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은 후반에 기관의 매도가 모두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294억 매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758억 매수, 기관은 8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0.5% 오른 142만 원대, 오늘 한국전력이 1.8%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3% 이상 떨어진 24만 3천 원, 오늘 제일모직이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고루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아모레퍼스픽은 325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오늘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오늘 2% 이상 조정을 받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크게 오르는 종목들 없어 보이고요. CJ E&M이 4% 이상 오른 55,5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컴투스, 메디톡스가 2%대 상승세. 반면에 그동안 함께 올랐던 내추럴핸드텍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GS홈쇼핑, CJ 오쇼핑 같은 종목들은 오늘 보합이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조치가 내려지는 모습이고요. 산성 LNS, 로엔 2%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오름세를 기록을 하는 대형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에 질시가 활성화되면서 증권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KTB투자증권이 10% 이상, 하나투자증권이 9%, HMC투자증권 6% 이상 오르고 있고요. 동부증권, 대우증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거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증권주일수록 강세 행진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시 활성화, 최근에 거래 대금이 1조 8조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세, 그리고 6월 15일 증시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페인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르페인트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11,6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조광페인트 같은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역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18,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시차를 두고 페인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3월 중순부터 주가가 쉬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확인해 보시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하락세입니다. 6% 이상 떨어지면서 5,9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동국제강 최근 시장의 움직임과 전혀 연동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참치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사조 대림이 상한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4.5% 오르면서 19,700원대로 장을 마감을 하고 있고요. 사조 대림뿐만 아니라 사조 수산, 사조 오양 같은 종목도 대부분 강력한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세입니다. 여러 가지 실적, 2분기 실적이 강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이콤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라이콤이 3% 이상 오르고 있네요.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BLU 시장의 확대, 스마트폰이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라이콤은 11,000원대 주가 불과
11월, 12월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지금 나와 있지? 지금 나오네요. 14% 이상 오릅니다. SK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성엔지니어링을 이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빛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0% 이상 급등세입니다. 지난 2거래일간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던 한빛소프트인데요. 1,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불과 지난주에 주가가 7,000원이었던 한빛소프트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빛소프트 중국의 신작 게임 진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모바일 게임주 중에 가장 강세를 게임주 중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5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일 코스피는 203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은 하락은 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후반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시장 흐름 좋습니다. 460선에서의 지금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로는 1%대 상승으로 종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난주 초의 숫자로 모두 회귀를 합니다. 0.6%, 1% 가까운 강한 상승세로 장중 고가가 이제 종가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종가 확인한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늘 0.6%까지 오르면서 2030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1% 오른 64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어떤 종목들 시장에서 눈에 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는 한 주의 시작을 아주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마감됐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금일 중국 증시의 급등이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던 업종이 있다면 바로 증권주인데 사실은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강세를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향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 부분을 암시할 수 있는데 바로 실적이라든가 여기에다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함에 따라서 항공주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페인트 관련주들의 원재료가 유료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 국제유가의 하락은 유가가 원재료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빠른 어떤 이익 개선에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전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었는데요. 금일 개별 종목들 중에서 강세의 움직임을 살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오랜만에 한진중공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은 수빅 조선사의 순조로운 정상화에 따라서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 의견이 나타나면서 오늘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도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법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법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만 해도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과거보다는 다시 한번 미래의 기대치를 나타내면서 3% 이상 강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BGF 리테일도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편의점 매출 증가세가 투자 심리 확대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아 ST는 오늘도 4%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 상생제라고 할 수 있는 시백스토어의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나리자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의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금일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니까 철강주들이 좀 많습니다. 포스코는 이래저래 검찰 조사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신저가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동국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검찰의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주말에 좋은 뉴스가 나서 상승을 했던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크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철강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타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특징 종목들 어떤 것들이 뛰었나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거래일 만에 좀 유입되면서요. 코스닥 시장도 11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에 성공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요. 대부분의 상당수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CJ ENM이라든지 바이로메드, 서울반도체, 한국토지신탁, OCI 머티리얼즈의 상승이 유독 더 돋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양사 간의 합병설이 좀 들려왔죠. 조회 공시 답변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합병을 검토 중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어쨌건 양사 간의 합병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좀 급등 양상이 일어났다라는 점 안내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그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좀 마감된 점 등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IT 중소형주들 일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최근 솔브레인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장에서도 5% 이상의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다소 좀 주춤했었던 이 싱글라스 부분이 올해에는 다시금 개선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요. 올해 반도체 부분의 호황까지 함께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닉스가요. 오늘 종가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죠. 무엇보다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공기청정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해외 쪽으로의 어떤 수출 모멘텀들이 올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실적의 큰 폭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6% 이상의 급등 양상을 좀 보였죠. 역시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함께 이런 세정가스와 같은 특수가스에 대한 시장 성장 기대감들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봅니다. 오늘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도 거의 모두 빨간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방적인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0.81% 상승한 19,441.4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달러엔의 움직임 또한 119.20엔선으로 엔 약세 기조가 소폭 나타나면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의 계속적인 강세 기조가 이끌면서 일본 니케이 기준으로 19,400선을 돌파한 이후에 19,500선 위에 안착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내수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계속적인 연일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2.24% 상승한 3,773.6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3,800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계속적인 상승 랠리는 이끌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양적 완화 기조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3,800선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시아 증시 중에선 중국 증시가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이끌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2% 이상 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중국 증시 정말 쉬지 않습니다. 3,700포인트까지 강력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해 종합지수 움직임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른다고 말들 많이 하지만 중국 시장 대비하면 아주 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수급이 좀 좋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지만 많이 팔지 않은 것을 좀 위안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수급 특징 중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금일 코스피의 수급 특징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요. KB금융을 22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매수 탑픽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이외에도 네이버와 제일모직, SK텔레콤, 대한항공 순으로 매수가 나타났던 반면에 금일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주에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매수 1위와 2위가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이 각각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매수 상위 종목에 NH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매수 상위 종목 중 3종목이 무려 증권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증권주의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포스코가 1위에 올라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포스코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삼성전자,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글로비스 순으로 매도 물량이 처리됐고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현대차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이 뒤를 KB금융과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도 역시 기관 투자자까지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하루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장중에 또 100억 이상 매도를 기록을 하다가 매도 규모를 모두 거의 줄이면서 5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오늘 수급상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소위 매수하는 종목은 좀 제각각이었지만 매도에 대한 방향성은 일치하는 종목이 상당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바로 실리콘 웍스가 되겠고요. 이 밖에 메디톡스와 파트론, 컴투스 등으로도 매수세 유입시켰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음카카오와 함께 한국토지신탁, 휴원수 등으로 매수를 보였고요. 동반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솔브레인 정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 종목은 일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지금 탑픽인 삼성 LNS와 내추럴엔도텍, 아이센스, 셀트리온까지는 외국인들의 1위부터 4위까지의 매도 상위임과 동시에 기관들의 매도 상위에도 함께 지금 중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앞으로의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유의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기관들의 매도 탑픽은 코스온 그리고 모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봅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00원 구간을 잘 안 내주는 움직임이죠. 오늘 동향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그 밴드 하단은 경고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1,100원 수준과 1,150원 수준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동향인데 역시 최근에 이제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랑 과연 이제 원화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해외 선물과 외환 시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품이 그 시장의 달러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유로화였다라면 오늘과 어제가 그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유가가 한 5% 정도 떨어진 모습, 그리고 현재 선물 기준으로는 유가가 1.5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그 50달러 수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올라갔던 이유가 예멘발 그 지정학전 이슈 때문에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떨어진 것은 이제 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쪽에서도 그 지정학적인 이슈는 크지 않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이란과의 핵 협상 프로그램이 만약에 타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공급 측면에서 서부 텍사스유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 쪽의 원유가 그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좀 많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는 오늘 선물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역배열이고 조금 더 하락 쪽으로 만약에 해외 선물이나 외환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매도 쪽 접근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100원 선에서 요번 주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는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자,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월 말이죠.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스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조정을 거치고 코스피 역시 이와 연동돼서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 없는 바다 없고
주식 상승에서 조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는 상승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서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역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과도한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금일 외국인 투자자 역시 저가 매수를 유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때도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조정이 말 그대로 조정으로 끝이 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증권주의 상승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타났을 때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벌어진 이격도를 다소간에 해소하는 과정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난주에 조정을 거칠 만큼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높거든요. 이제 내일만 지나면 4월로 접어드는데 4월을 준비한 전략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증권주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주, IT와 뭐 굳이 포함하면 자동차주도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항공주도 우리가 필수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조정이 들어오면은 저가 매수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이 우상향한다라는 기존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IT, 항공, 자동차 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자라는 강력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스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코스닥 시장 지난주 후반 흐름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죠. 나스닥 시장의 어떤 버블 논란 등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이었었는데, 역시 코스닥 시장도 쉽게 죽지 않고 있습니다. 11선을 중심으로 다시금 오늘장 강한 반등세를 좀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일단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은 조금 더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월 초에 내일 모레부터면 4월 초가 좀 들어선 만큼 미국에서 등의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외 변수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추세는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거나 IT 중소형주들,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좀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봅니다. 와우는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명주입니다. 네, 선물시장도 지난주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동향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물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0.05포인트 상승한 257.60에서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0.51% 상승하면서 강세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선물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차별화 장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전장에 눌림목이 발생된 이후에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중 외국인 투자들은 매도세를 좀 완화시키면서 매수 쪽에 포인트를 좀 잡고 있었지만, 장 후반부에 매물권들을 좀 넘어서지 못하면서 매도 쪽으로 다시 방향성을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종가상에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하면서 완만하게 마감된 모습인데,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일단 3월 말 윈도우 드레싱 성질이 약간 있는 부분인데, 거래소 쪽은 좀 낙폭과대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시장이 인식하면서 반등을 빠르게 해주고 있는 거에 반해서 선물 증시는 지금 위치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반등세를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전략으로 여전히 좀 대응하셔야 될 구간이 생각이 들고요. 내일 장세에서 선물지수로 258.80 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제한적인 박스권 반등형이고, 258.80 선까지 넘어선다라면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선물지수로 256.85포인트가 이탈되는 구간부터는 시세가 약간 하락적으로 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의 지수가 괴리가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은 3월 드레싱 성질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위치들만 잘 기억하셔서 매매를 하시되 아직 적극적인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박스권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소개드렸던 종목 수익률을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첫 거래부터 시작된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 산성 LNS 오늘 정말 강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 3%, 5% 가까운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디어 차익이 실현되나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180% 수익률 기록하면서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2위는 메리톡스입니다. 오늘 상승했죠. 33.53% 수익률이고요. 3위가 KR모터스입니다. 21% 수익률, 웅진시크빅이 20%, NX가 17.52% 수익률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게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코센이 10%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키스트가 8%, DTNC가 2.6%, 자, 삼성물산이 2% 수익률, 오이솔루션은 2%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네요. 다우기술을 16,050원에, 삼성제약을 6,520원에, 데코애니를 1,195원에 신규 편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오늘은 SK증권 본사영업부 포트폴리오인데요. 녹십자가 12%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인양행과 삼성전자는 편입되지 오늘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직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뒷자리 7857님, 3254님, 3730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